2022년 1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통가의 한 작은 섬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거동조차 불편했던 57세의 리살라 폴라우 씨는 집어삼킬 듯한 파도에 휩쓸려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27시간의 사투. 오직 가족을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죽음의 바다를 건넌 그의 경이로운 생존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수평선은 팽팽하게 당겨진 실처럼 고요하였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 아타타의 정오를 지키던 것은 은퇴한 목수의 옹이진 손맛이었습니다. 57의 리살라 폴라우는 평생 나무의 결을 읽으며 살아왔으나 자신의 삐뚤어진 보폭만큼은 끝내 익숙해지지 못하였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다리를 이끌고 매일 해변을 거니는 일은 그에게 일과이자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인 동시에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질사였습니다. 2022년 1월 15일 공기는 눅눅하였고 새들은 비명을 지르며 수면 위를 낮게 스쳤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은 소리보다 앞선 경고였습니다. 리살라는 나무 의자에 앉아 바다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자애롭던 푸른 빛은 사라지고 바다는 검게 죽어 있었으며 수평선 너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순식간에 하늘의 빛을 가렸습니다. 매캐한 황해 냄새가 코끝을 찔렀을 때 그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오후 5시 10분 훔가통가 훔가하아파이 해저 화산이 거대한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인류가 기록한 가장 거대한 폭발음 중 하나가 고요를 도려내었습니다. 대기를 가르는 충격파가 섬을 강타하였고 잠시 물러났던 바다는 거대한 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리살라는 서둘러 집 안으로 몸을 피하였으나 물살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그에게 계단은 너무 높았고 파도의 속도는 너무 빨랐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집의 벽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는 천장의 기둥을 붙잡으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들이닥친 집어삼킬 듯한 물살은 아타타 섬 전체를 지워버렸습니다. 물살은 리살라를 거칠게 낚아채 어둠이 내리는 바다 한가운데로 끌고 나갔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검은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생의 마지막이 이토록 허망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리는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고 파도는 그를 끊임없이 수면 아래로 눌렀습니다. 육지는 보이지 않았으며 거친 파도의 포효만이 적막한 바다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은 차가운 금속처럼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해가 지고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젖은 옷은 리살라의 체온을 사정없이 앗아갔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끝없는 떨림 속에서 장애가 있는 다리는 차가운 추와 같이 그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오직 상체의 힘만으로 수면 위에서 버텼습니다. 팔을 휘두를 때마다 어깨 근육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내뱉었으나 그는 생존이라는 본능적인 노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집의 등불이나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차의 환영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손끝에 통나무 파편이 걸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생명줄처럼 움켜쥐었습니다. 목에 걸린 나무 십자가가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을 느끼며 그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임을 실감하였습니다. 새벽 2시,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리살라는 시간의 감각을 잃었습니다. 입안은 소금기로 가득 차 혀가 부어올랐고 목구멍은 타들어가는 데카였습니다. 멀리 인근 섬인 폴로아의 희미한 윤곽이 보였으나 조류는 그를 섬 반대편으로 무심하게 밀어냈습니다. 장애가 있는 몸으로 조류를 거스르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리살라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마비된 다리 대신 온몸의 무게중심을 팔로 옮겼습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폐가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가족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며 바다는 은색으로 번뜩였으나 그의 의식은 점차 흐려져 갔습니다. 표류된 지 27시간째 되던 밤 10시경. 리살라의 손끝에 단단하고 거친 땅의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통가타프 섬의 소프 해안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의지를 모아 해안으로 기어올랐습니다. 장애가 있는 다리는 모래 위에서 무력하게 끌렸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을 잔뜩 머금은 무거운 옷을 입은 채 그는 갯벌을 가로질러 보로까지 기어갔습니다. 지나가던 차량이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는 죽음의 운턱에서 겨우 돌아온 유령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그는 가장 먼저 가족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가족들은 기적적으로 생존하여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현실판 아쿠아맨이라 부르며 찬사하였으나 리살라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이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해변을 걷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그는 이제 바다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죽음의 공포인 동시에 생의 소중함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아타타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나 그가 지켜낸 생명의 불꽃은 여전히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나무를 깎으며 자신의 매일을 성실하게 짓고 있습니다.